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민주당이요, 다시 오늘 아침부터 전사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이른바 4인 회동설, 음모론 제기, 헛발질 아니냐,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진 못했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습니다. 내로남불 적반하장, 그 현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전 있습니다. 저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입니다. 어디다 대고 삼권 분립 사망 운운합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더욱 독재로 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4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 라고 했던 몸싸움을 방불케 했던 영상을 아예 다시 재생한 정청래 대표인데요. 근데 그 말이 좀 세거든요. 최성 평론가님. 네. 아니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삼권 분리 사망 언급하는 국민의힘 코미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이 갈아치운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뭐 투표로 갈아치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해서 갈아치울 수도 있다. 뭐 예. 갈아치운다는 표현은 어찌됐건 이제 그 사람을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 사람을 바꾼다, 이런 광의의 측면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여권의 발언들이 심상치 않아요. 예. 어제 이성윤 의원은 뭐라 했냐? 그 대법원장이 신이냐 왕이냐? 예. 이건 탄핵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추미애 그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그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 관련 의혹으로 청문회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이거 보고 못 받아서 나 몰랐어요라고 하다가 밤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예. 이게 약간 뭐 서로가 책임을 뒤로 미루는 일종의 알리바이 형태를 통해서 약속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결국에는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그다음에 대법원장을 여론전으로라도 몰아내겠다는 이 의도를 가지고 법사위원장과 당대표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법사위원들은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법원장이 뭐 맞다라고 한 거는 아마 예. 대법원장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의 상징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저 영상 트는 건 말이죠. 국민의힘이 설령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물리적인 그런 어떤 저항 혹은 의사표시로 일회적으로 끝났지만, 이거는 지금 국회 안에 제도권 안에 불러가지고 예. 대법원장을 정확하게 국회의원들이 징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문제를 제기했던 그 유튜버는 부르지 않고 당신이 마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라는 스스로 얘기를 국회에서 판을 깔아줄 테니까 하라는 예. 이 엄청난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저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저는 역풍 부릅니다. 지금 대법원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저 행동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이거는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닌데, 오늘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정청래 대표의 속마음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대법원장 뭐라고, 이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까지 풍자해서 여당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뭐 주진우 의원이 좀 전에 그 신라호텔 건도 그렇고 이 건도 그렇고 요즘에 매우 바쁘신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좀 제대로 된 논평을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마땅한 이관계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오늘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탄핵되었던 대통령들 다들 어떤 상황 때문에 탄핵되었습니까? 다 위헌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되고 심판받았던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위헌적인 부분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런 심판받을 일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주진우 의원 개인의 욕심일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예.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의 이 사법부가 왜 이렇게 이 내란 재판에 관련해 가지고 더디고 있느냐, 신속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들었냐는 그 책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한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라도 듣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이제 굳이 뭐 제가 한번 얘기하자 많은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갖고 계시는데 국민마다 다 생각은 다르고 뭐 그 부분도 반반 나눌 수도 있으니까요. 뭐 대다수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장 뭐 맞다. 사법부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정청래 대표가 이 조희대 때리기에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건요. 서영교, 부승찬 그 4인 회동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서는 제보자가 확실하다고 말할 뿐 추가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 그렇게 퍼뜨리고 여기 와서 가짜뉴스 그렇게 퍼뜨리고 여기 와서 그 사람들 불러서 청문회 하겠다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회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박은정 의원님 법사위원 자격 있어요? 판사 스님도 안 해줘. 발언권도 안 줘. 의사진행반도 못하게 경위 세워.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말으라고요. 한덕수하고 언제 만났냐고요. 조희대가 언제 만났어요. 그런 이상한 매체 거기에서조차도 그거 보도한 매체에서조차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고 자 정과 9범 10범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게 바로 서영교 의원이에요. 한덕수랑 김문수를 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병합시켜. 저러다가 이제 서로의 과오 혹은 여러 허물들을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법사위 하루라도 좀 저희가 영상으로 안 담고 싶은데 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이게요.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열린공강TV 관계자도 청문회 부르겠다. 근데 이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하면 음모론을 처음에 제기한 사람들은 빼고 증인으로 채택한다. 이건 어차피 말이 안 된다는 시각들이 대체적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공론장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됐든 부승찬 의원이 됐든 그리고 민주당의 그 누구가 되었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부적절한 회동을 가지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기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쯤 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제기하신 분들은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 나아가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사위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문회를 열어서 오히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제보자가 확실하면 국회 증언대회 세워서 오히려 주장을 입증하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린공강TV 관계자가 아니라 송영훈 변호사 말씀은 그 녹취록의 대상, 그 핵심 당사자, 제보자 부르면 한 칼에 해결되리라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됐든 민정라인의 고위 관계자였다고 하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을 증언대에 세워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하면 고도의 신빙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안은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저 법사위에서 신동욱 의원이 대놓고 서영교 의원을 지적해서 가짜뉴스 퍼뜨린 거 아니냐 면전에서 이 얘기한 이유가 어쨌든 제보 출처 확인도 없고 5일 전에 처음 묻고 국회에서 녹음 파일 먼저 틀고 나중에 출처를 문의했다. 이거는 확실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인 거잖아요. 글쎄요, 아마 서영교 의원도 별도로 지금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녹취 이후에 해당 유튜브에게 전화를 해서 아마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결의, 비슷한 이야기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혹시 제보자가 동일시되는 것인지 또는 이제 전원을 정한 제보자들이 최초 그러면 출처가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교차 검증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으로 서영교 의원을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뭐 추가적인 설명을 왜 내놓지 않느냐라는 공격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도 본인은 제보자가 있다라는 지금 주장인 거고 예. 그 제보자에 대한 보호 차원의 문제도 저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검 수사가 됐던 뭐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왔었거든요. 예. 지금 경찰에서도 뭐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뭐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도 들려오기 때문에 예. 특검 수사가 되었던 경찰 수사가 되었던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보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예. 전원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정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를 내렸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사건의 진상이라든지 그 경위에 대해서만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견을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한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의 논평이 맞으려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은 동의하면서도 서영교 의원이 두 갈래의 제보를 받았다는 건 본인 주장 때문에 아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튼 영상은 열린공항TV 출처가 박힌 영상이잖아요. 일단 먼저 틀고 나중에 검증하는 건 아무리 이제 두 가지 갈래의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회 틀 때 다른 걸 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글쎄요, 일단 뭐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제보의 시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뭐 누가 더 제보를 빨리 받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예. 서영교 의원도 별도로 지금 제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녹취를 튼 이후에는 아마 제보자가 동일인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이런 정황들은 오히려 서영교 의원에게는 유리한 정황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단순히 검증 없이 그냥 나온 거 아니냐라는 비판만 하기에는 예.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더 확인할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알겠는데 이제 교차 검증을 어느 정도 다 숙성 과정을 다 거치고 짠하고 대중에게 공개하고 핵심 당사자한테 따져 묻는 게 순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또 다른 장면 하나가 더 연출됐습니다. 만났다 하면 충돌하는 두 사람 바로 추미애, 나경원 이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의원의 직무인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 위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 자격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많은 의견이 저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원의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 할 때 아들 변경 문제 가지고 검찰청에 전화한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법사위원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처벌받습니다. 그것은 이 표결과 의제와 관련 없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이고 사실 무근한 발언인데 책임지시겠어요? 나경원 의원님이 적반하장이에요.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요즘 뉴스탑10 제작진이 저 도대체 무슨 말로 공방을 오가는 건지 이 치느라 뭐 아까도 막 이제 알 수 없는 막 기호들이 난무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최근에 법사위 상황이 딱 저렇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앞서 아예 곽규택 의원은 과거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의 아들 뭐 당시에 이제 당시 야당에서 제기했던 뭐 휴가 미복귀 의혹이라든지 병역 얘기까지 또 거슬러 올라와서 꺼냈고 추미애 의원은 아예 이해 충돌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 인정한 거고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회에서 나가면 앞으로 법사위 저런 공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당 주장이라면? 글쎄요, 모르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일단 이해 충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 스스로도 인정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곧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럼 지금 법사위에서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는 국정감사에 법원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지금 부군이신 분이 예. 지금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지금 그 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 법사위에 이 국정감사 대상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그 법사위에 앉아 계시고 질의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라는 거고요. 예. 앞으로 그럼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사보임 되시면 이런 광경은 없을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다른 이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할 많은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신다면 이런 광경은 없겠지만 그것과 관계없는 지금 추미애 의원의 오늘 추미애 의원의 그 과거 얘기를 지금 곽규택 의원이 꺼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회의 진행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신다면 뭐 오늘과 같은 광경은 끝없이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예. 법사위의 운영은 그 위원장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법의 절차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을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 이 법사위의 운영에 방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어제와 같이 국회법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뭐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뭔데 이제 국회법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간사는 호선으로 해서 그렇게 간사 선임까지 다른 당 간사 선임까지 지적하지 않았었는데 이해 충돌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제 나경원 의원 간사 안 된다고 하고 있고 저 화면을 보면 이게 저희가 오디오를 따로 키운 것도 아닌데요. 이 현장 화면이 다 한 명씩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A4 용지 들고 한마디씩 하고 정면 보고 참 이 우리나라의 국회 상원격으로 불리는 법사위가 지금 뭔가 다 모든 입법 과정이 적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 최성 평론가님. 일단 오늘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민주당이 이른바 조이대 때리기에 이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4인 회동 음모론 의혹 제기 말고도 이번에 김병주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조이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다가 이제 계엄에 동조,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이 상처를 내야 되겠는데 뭔가 흠집이 잘 나지 않으니까 청문회까지 불러서 망실 주는 것까지 시도하는데 아마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예. 계엄 동조 의혹까지 나오는데 한번 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저게 우리가 그때 12.3 계엄이 4시간짜리 계엄이었잖아요. 당시 그래서 실제 명령 체계가 어떻게 하달됐냐면 현장 지휘관들은 그걸 부당하다고 거부까지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조상현 단장인가요? 또 하고 몇몇 사람은 이번에 자랑스러운 어떤 군인 이번에 상까지 다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4시간짜리로 끝난 계엄의 해프닝의 상황에서 자,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계엄이 하달돼서 협조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계속 지금 수사하고 조사하겠다고 지금 여권을 압박하고 있죠. 자,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만일 계엄사령부가 등장하면 보통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되는 거니까 군사법원을 하려면은 대법원장에 당연히 보고가 돼가지고 대법원장이 구성지시를 했을 것이다라는 아주 일종의 시나리오를 지금 김병주 의원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가 쓴 시나리오가 사실이 아니라면 당신이 이걸 입증하시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의 의혹 제기가 순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상력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예. 아니면 제보를 받았다고 해서 던져놓고 그게 아니라고 입증하거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은 그 당사자가 와서 해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중세 마녀 사냥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잘못이 없는 걸 본인 스스로 해명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부당하고도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총공세를 펴는 여당을 향해서 야당에서는요. 이 모든 게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거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시스템 파괴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재명의 기소와 재판에 복수하기 위해서 검찰을 폐지하고 조이대 대법원장은 숙청을 시도하고 그리고 배임죄 폐지를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사면까지 했고요. 결국은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깔때기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기소 때문이다라고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송영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뭐 면소, 재판 넘기고 이거 다 없애기 위해서 검찰청도 없애고 대법원장 수총 시도하고 배임죄도 폐지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2개의 혐의, 8개 재판, 5개 사건, 재판받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잠시 공판기일이 잡히고 있지 않지만 예. 지금 여권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재판과 기소에 대한 보복, 그리고 앞으로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박, 예. 그리고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한 면소라고 하는 일련의 빌드업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단은 검찰의 팔다리를 모두 다 잘라놓는 검찰 해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면서 자, 사법부의 수장조차 이렇게 굴욕을 겪는데 법원이 만약에 재판을 재개한다면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강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예.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2012년에 트위터에서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해괴한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배임죄 폐지마저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장동,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법인카드까지 예.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혐의들은 전부 다 면소가 됩니다. 대장동만 해도 지금 배임액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이 4,895억 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재판하는 게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밤에 유엔 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END 구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교류와 정상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 정부도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서 조선노동당에 돈 보낼 때는 한국은행 총재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것, 예. 이 부분 아마 해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북송금에서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더 나아가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도 면소가 될 수 있어요. 예. 이런 일련의 빌드업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은 더 이상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아름답기라도 하지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은 시스템을 파괴시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야가 대법원장의 거취 왜 압박하냐를 두고 지금 법사위에서 맞부닥치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네.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먼저 회동을 요청해서 만났어요. 물론 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는 사법부를 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돌아봐야 된다는데 정치적 중립성, 삼권 분립, 공정성은 보장돼야 된다. 국회의장에게 먼저 회동 요청을 하면서도 꼭 저 말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천대엽 처장은 아마도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 뭐 법원의 사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로 오늘 우원식 의장을 예방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재판 독립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재판 독립이나 삼권 분립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신뢰가 전제된 것, 그러니까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받는 것, 이것이 선결적인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또는 뭐 이를테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중에는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뭐 삼권 분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사법부가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이 사법부를 왜 국민들이 불신하는지를 돌아보고 결자 해지를 해라라는 이제 뼈아픈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시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법개혁 관련한 전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